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시작하는 매 순간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첫 챕터는 그런 전환점에서 시작된 놀라운 여정,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크리스는 아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형광등의 깜빡임, 그리고 아들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그의 세상의 전부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빠가 꼭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이 한마디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선언이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 시작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화려한 결과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크리스의 이야기는 그 과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일어나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정장을 꼭꼭 눌러 담은 가방을 메고 증권가로 향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리의 공용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정장을 다림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자고 있든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아. 이 말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크리스의 하루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월스트리트의 번듯한 증권사 인턴으로, 밤에는 노숙자 쉼터를 찾아다니는 아버지로. 하지만 그는 이 두 세상 사이에서 절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우리가 자는 곳이 쉼터든 지하철이든 공원 벤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 가드너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변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무급 인턴십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할 기회를 그는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그가 찾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문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리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진정한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그 결정적인 순간, 어쩌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의 결정을 내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실지 말지부터 저녁에 어떤 드라마를 볼지까지. 하지만 이런 수많은 결정들 중에서도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침 식사 메뉴를 고르는 3분입니다. 왜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토록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주목할까요?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의 하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6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서 똑같은 메뉴를 고르고 하루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주식시장이 좋은 날이면 3.17달러짜리 아침을, 나쁜 날이면 2.95달러짜리 아침을 먹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재치 있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그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단순함의 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독서 습관입니다. 매일 500페이지의 책을 읽는다는 그는 특이하게도 소설이나 자기계발서가 아닌 기업 연간 보고서와 신문을 주로 읽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식은 마치 복리자처럼 쌓입니다. 오늘 읽은 것이 내일의 통찰력이 되고 그 통찰력은 다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실수 노트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하지만 버핏은 정반대의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 실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매년 그것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노트에는 항상 유머러스한 제목이 붙어 있죠. 내 최고의 실수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창의적으로 돈을 잃을 수 있었을까?
이런 그의 태도는 실패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값진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버핏의 또 다른 특별한 습관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을 생각하는 날로 정해두고 그날은 어떤 미팅도 잡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나의 가장 큰 투자는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도 되지만 시간은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공이란 거창한 계획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혹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10분간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버핏이 말했듯이 인생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눈을 긴 언덕 위에서 굴리는 것이죠. 당신의 깨끗한 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눈을 굴릴 언덕은 어디인가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잠깐, 어쩌면 당신은 지금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진정한 힘은 그가 보유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시간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독특한 시간 철학을 통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성공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빽빽한 일정표, 마감에 쫓기는 삶. 하지만 버핏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배하기로 결심했죠.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잠든 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체 리듬에 따라 자연스럽게 깨어나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가 60년 넘게 지켜온 첫 번째 원칙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의 시간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구성하듯 버핏은 자신의 시간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의 하루는 세 가지 주요 시간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생각하는 시간, 싱킹 타임. 매주 수요일은 온전히 생각하는 시간으로 비워둡니다. 어떤 미팅도 통화도 없습니다. 오직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시간. 마치 명상가처럼 고요히 앉아 세상을 관찰합니다. 학습하는 시간, 러닝 타임. 하루 80%를 독서에 투자합니다. 그가 읽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는 패턴을 찾고 연결점을 발견하며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결정하는 시간, 디시전 타임. 하루에 단 몇 개의 중요한 결정만 내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노라고 말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런 그의 시간 관리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노예인가요? 버핏의 또 다른 특별한 습관은 시간 복리의 법칙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복리 이자처럼 작은 성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20대 나는 하루에 100페이지를 읽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은 500페이지를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복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당신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알람을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그저 생각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버핏이 말했듯이 시간은 당신의 유일한 진정한 자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시간의 부산물일 뿐이죠. 당신의 시간은 지금 어디에 투자되고 있나요? 90년대 초반,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TV 앞에 앉아 한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특별했던 이유는 TV 속 모습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극복의 여정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출발선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프라의 시작은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이었죠. 미시시피의 작은 마을, 싱글맘 밑에서 태어난 그녀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이 당연했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종종 할머니가 빨래판에서 옷을 빨 때 입을 옷을 기다려야 했어요. 학교에 입고 갈 옷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가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에 대한 첫 시험대였죠. 많은 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나는 이게 한계야 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오프라는 달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재정의 기술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오프라는 할머니의 뒷마당에서 빨래 집게를 마이크 삼아 방송 놀이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창의적인 영감의 원천으로 바꿔냈죠. 나는 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대신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한 사람을 피해자가 아닌 창조자로 만드는 걸까요? 오프라의 특별한 점은 그녀의 질문하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Why me? 왜 나에게라고 물을 때 그녀는 What's next? 다음은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학교에서 그녀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하는 능력이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가 되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오프라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대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취약점은 오히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주한 한계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주변의 편견일 수도, 혹은 자신감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어떻게 재정의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의 고난과 시련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강력한 영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프라가 말했듯이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 나침반이 되고 있나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부와 명예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진정한 성공이란 영향력의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들려드릴까요? 빌 게이츠는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세계 각지에서 온 편지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의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는 이 시간을 나의 진짜 성공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실패 노트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게이츠는 재단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사례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지도가 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이미 성공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게이츠의 하루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대 기업을 이끄는 CEO로,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인도주의자로. 그는 이 두 역할 사이에서 놀라운 균형을 이뤄냈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며 다른 이들도 함께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게이츠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통찰은 바로 성공의 순환 고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얻은 부는 게이츠 재단의 씨앗이 되었고, 이는 다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냈죠.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꼭 거창한 기부나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일 수도, 지역 도서관에서 보내는 봉사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성공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당신만의 영향력의 방정식을 써내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의 비밀은 결국 이것이니까요. 당신의 성장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성공은 완성됩니다. 저는 모두의 성공과 발전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씨앗이었습니다.